비트마켓에서 1년 연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비트 선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넉넉 잡아서 3년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은퇴할 정도의 돈을 버는 거는 솔직히 1, 2년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돈이 벌리는 그 기간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계속 손실, 제자리 걸음, 손실, 제자리 걸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 퀀텀 점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돈을 싹쓸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은퇴할 정도의 자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5년이에요. 5년 안에 은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고안을 한 그 솔루션은 첫 번째로 차트를 볼 줄 알아야죠.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지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차트가 제일 거짓말 안 한다고 봐요. 차트가 제일 거짓말 안 하고 뭐 뉴스도 있고 뉴스 이슈도 있죠.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기도 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을 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하나만 봐야 된다면 무조건 차트입니다.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차트를 보는 방법에도 또 여러 가지가 나뉘는데 막 단순히 뭐 캔들 패턴이 뭐 어떻게 나오면은 뭐 갑자기 캔들이 뭐 도치형이 나왔다 그러면 추세 전환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차트에서 원래 보고자 하는 거, 봐야 하는 거, 우리가 봐야 하는 거, 그게 힘이라는 거죠. 힘이 한쪽으로 강하게 스타트가 되면은 그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이 지속되는 그 항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성, 제가 블로그에 적어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관성이 뭐죠?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쭉 달리다가 갑자기 팍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앞으로 기우뚱하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갑자기 반대 힘이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쭉 차트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반대 힘이 팍 강한다. 그럼 어때요? 이 힘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밀어 올린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등 무조건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여기서 계속 쭉 밀어 올리는 힘, 여기서 완전히 그냥 힘 누적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 힘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은 뭐 그냥 고점에서 사도 되죠. 그냥 이때가 원숭이들이 매수하면 더 수익률이 좋다는 그런 구간들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제가 정리해둔 게 뭐냐, 파동 에너지 이론이라는 거예요. 파동과 에너지를 보면은 결국에 차트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 분석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파동 에너지 이론인 거고, 차트에 관련 차트 분석에 관한 내용만 가지고는 타점이라던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요. 파동 에너지의 한계죠. 그게 타점 잡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타점 잡기도 애매해지고 차트뿐만 아니라 차트 이외의 것들도 봐주면은 충분히 얘 확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기본 베이스는 차트로 가져가고, 그거랑 뭐 예를 들어서 차트는 정말 안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 뉴스 이슈와 호재가 막 나온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다 사기인 거죠. 뉴스 이슈가. 근데 차트가 좋은 상태인데 뉴스 이슈도 좋아. 그리고 재무제표 큰 문제 없고 온체인 데이터는 항상 좋으니까, 그럼 뭐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고, 뭐 그렇게 보면은 이 차트가 더욱더 신뢰성,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좋게 분석한 거에 대한. 그리고 정확히 어디서 타점을 잡아서 어떻게 손절을 치고 어디다 매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트레이딩이랑 차트 이제 애널라이징이라고 하죠. 차트 분석이랑 직접 트레이딩 하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정리해둔 게 이제 세 가지 시스템 이론인 거죠.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세 개의 시스템이 딱딱딱 맞물려서 잘 돌아가야 실제로 누적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잘 굴러가고 그래야 누적 수익이 계속 생기고, 결국에는 한 번 매매 수익 내려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수익을 내야 돼요. 손실 무조건 나죠. 손실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손실을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이거 두 개 갖춰지면은 저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에요.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솔루션이 파동 에너지랑 세 가지 시스템, 요거 두 개면은 그냥 이 시장 다 발라먹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 애널리스트들, 훈련시키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모든 구간에서 지금 다 발라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솔루션이 이 전자책, 그리고 실버 분들 같은 경우에 브리핑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 브리핑이 파동 에너지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사고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골드 멤버십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동 에너지의 한계가 타점이었잖아요. 명확한 타점. 그래서 명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초 개념들을 제가 공부해왔던 순서대로 다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스템 같은 경우야 이 강의 내용만, 그러니까 강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론인 거잖아요. 원론적인 내용인 거고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인데, 그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면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강의들은 이걸 어떤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 시장은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를 해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제일 쉬운 코인 시장에서 비트마켓 여기서 한번 작은 시장이죠.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여기서 한번 훈련을 해보시라고 세 가지 시스템, 파동에너지 이론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누적 수익을 쌓아가는 프로세스, 그 과정 그거를 다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이 딱 쌓이고 누적 수익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선물을 하셔도 되고 뭐 주식으로 주식 현물을 가셔도 되고 해외 선물로 넘어가셔도 돼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더 쉬운 쪽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비트 선물 쪽으로. 비트코인 선물이 다른 시장에 비해서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략법 어떤 식으로 레버리지는 해야 되고 주식 잡주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기서 주로 활용하는 게 주식 잡주들에 적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그것만 활용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 훈련 시스템이 비트마켓 트레이딩 하는 게 비트마켓 알트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잡코인들이잖아요. 주식 잡주들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수익 낼 수 있어요. 진짜 쉽게. 제가 예전에 19년도 때 가르치셨던 분들 그분들이 이걸로 다 수익을 내신 거예요. 한 달에 100%, 15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비트마켓에서 한 1년 연습하시고 이론 익히면서 파동에너지 세 가지 시스템 익히면서 비트마켓에서 1년 연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비트 선물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넉넉 잡아서 3년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돈 버는 거는 은퇴할 정도의 돈을 버는 거는 솔직히 1, 2년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돈이 벌리는 그 기간을 보면 굉장히 짧아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계속 손실, 제자리 걸음, 손실, 제자리 걸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퀀텀 점프라고 하죠. 그 퀀텀 점프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돈을 싹쓸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은퇴할 정도의 자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은 게 5년이에요. 5년 안에 은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루트를 타고 1년 1년 그리고 뭐 넉넉 잡아 1년 그래서 총 3년 넉넉 잡아서 총 3년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간 1, 2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5년 안에 은퇴를 시켜드린다고 제가 호언장담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계산에 의해서입니다. 비트마켓이라는 건 네 현물 맞아요. 그게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비트코인 달러 차트죠. 여기는 이더리움 달러 차트예요. 테더 달러죠. 여기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 한 개의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는 몇 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할까? 0.0701008개의 지금 비트코인이 필요한 거예요. 한 개의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이더리움이 한 개가 있죠. 그러면은 몇 개의 비트코인을 줘야 되느냐? 0.070114예요. 그러면 그거를 환산했을 때 이더 BTC 그리고 USDT를 하면은 2746달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마켓에서는 달러 차트 얘 같은 경우 이더 테더 달러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한번 꼈기 때문에 얘랑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죠. 비트코인의 시총이 워낙 크기도 하고 얘랑 차트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지금 얘는 우량주라서 지금 약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자 KMD 코모도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서부터 비트코인은 자 6%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모도 USDT는 거의 30% 꼬리 달린 거 빼고 꼬리 달린 것까지 하면 50%가 올랐는데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냥 자 50%가 올랐어요. 코모도 같은 경우에. 그럼 얘는 왜 이만큼 오르냐? 비트코인 차트에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비트코인을 쥐고 얘를 먹어서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코모도를 한 개 샀으면은 비트코인 개수가 50%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트마켓의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차트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비트코인처럼 막 파동 에너지 분석을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 저항 꺼놓고 여기 오면 매수, 여기 오면 매도, 여기 오면 매수, 매도 그러다가 뚫고 나서 여기 다시 오면 매수, 그 다음 매도 이거 반복이거든요. 그 안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이 시장의 특성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충분히 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숏 치려면 2시간 대파동 쌍봉으로 꺾일 타이밍을 찾으면 되나요? 자, 숏을 치려면은 지금 얘 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게 나와줘야겠죠. 그리고 저런 게 나오려면 좀 확대를 할게요. 2시간 차트 기준으로 말씀하셨으니까 2시간 차트랑 그거보다 아래 차트 놓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보다 큰 차트는 안 볼게요. 자, 숏을 치려면은 일단 5분봉으로 볼게요. 이런 거 저런 게 30분봉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매물 라인 있죠. 매물대 그렇게 들어 올린 놈이 여기를 찍어내리고 반등할 때 이때 숏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절대 숏 잡는 거 아닙니다. 요거 있죠, 요거. 여기서 무조건 숏을 잡아야 돼요. 저런 패턴이 1분봉에서도 나오고 5분봉에서도 나오고. 자, 지금 이런 데는 안 되죠. 이런 거 안 돼요. 매물 라인 지지가 나와버리죠.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떨어지는 구간. 자, 이런 라인들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매물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쵸? 근데 한 방에 뚫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2평 변곡 패턴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22평 돌고 52평선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데서 쳐도 괜찮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와서 쇼치라고 이렇게 자리 다 주잖아요. 이거 쇼치라고 주는 자리거든요.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런 데서 치면 안 되겠죠. 이런 데서 여기 이렇게 매물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꼬리 빼고 심플하게 이렇게 박스를 잡아볼게요. 잡고 나서 385 내려오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매물 하단에 막혔어요. 그리고 고점 하락 발생했고 여기서도 얘보다 더 큰 차트는 이렇게 고점 하락이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자, 여기에요. 요 위치죠. 요 위치 보시면은 발생했죠. 쌍봉이 발생했어요. 얘는 뭐죠? 얘랑 얘가 소파동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어때요? 아까랑 비슷하죠? 좀 애매하죠?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뒤에 이런 게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뒤에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들이니까 함부로 막 아무렇게나 숏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절 라인 본절에 갖출 수 있을 만큼 높이 잡던가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해야 돼요. 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까지. 한 파동은 흘려 보내버리고 그 다음 파동을 먹는 거예요. 가끔 위아래 터는 빔은 왜 나오는 거죠? 개미털기인가요? 그쵸, 개미털기죠. 그러니까 포지션 결국엔 숏 스퀴징이 나오고 롱 스퀴징이 나오는 건데 휩소라고 하죠. 휩소라는 용어고 이 휩소라는 게 결국에는 그 터틀 트레이딩에서 제일 유명한 게 기법 중에 이 전고, 그러니까 터틀 트레이딩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 다우 이론이 이거예요. 다우 이론이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지고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도 움직인다. 주가는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말하는 게 다우 이론인데 그러면 결국에 사람들은 뭘 하느냐? 성격 급한 사람들. 전고 뚫으면은 바로 그냥 시장가 긁어버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떨어지죠. 그럼 이런 사람들 손실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인 거죠. 위아래 다 발라먹고 계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계속 파고 들어가시면은 결국 다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비트마켓을 가지고 팬물이잖아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밤에도 구간도 쌍바닥으로 봐도 되냐? 쌍바닥이죠, 쌍바닥은. 쌍바닥은 쌍바닥인데 힘이 강하게 올라가는 쌍바닥은 아니죠. 힘이 강하다라는 거는 제 힘대로 가는 거. 얘가 쌍바닥 나면 60에서 122평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까지 못 갈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쌍바닥이라 하면 저점이 높아지는 걸 쌍바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힘이 좋아요. 그러니까 쌍바닥도 단순히 쌍바닥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힘이 좋은 쌍바닥, 힘이 약한 쌍바닥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봉우리도 마찬가지죠. 봉우리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데 분명 쌍봉은 쌍봉이 맞는데 힘이 약한 쌍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뒤에 꼭 하나씩 고점을 높여버려요. 확실하게 고점이 낮아지는 쌍봉을 기다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이 낮아질지 아닐지 어떻게 아느냐? 그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나오죠. 거래량 나오고 콩 한번 떨어져요. 이러면은 쌍봉 확정. 여기서 한 방 팍 내려 찍었으니까 캔들들이 그려준 그림들을 보고 이 에너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쭉 떨어진 거는 앞쪽에 고점 없죠. 그냥 추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보다 이 뒤에서 이미 쌍봉, 애매한 쌍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올린 다음에 확 내려 찍는다? 이러면은 여기는 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평선대 상태 한번 보시죠. 이평선대 상태 보면은 이평선 밑에 내려오잖아요. 특히 이 62평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얘가 고점을 하게 생겼어요. 그럼 뭐죠? 캔들이 62평 아래로 내려오면 62평 점점점 캔들 이 위치한 곳으로 점점점 맞죠. 이렇게. 그리고 얘 신호 때문에 올라가던 추세선이 하락 전환, 방향을 전환할 힘이 모였구나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2시간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쓰리바닥이니까 힘 좋다 이거 22평까지 들고 가자 충분히 그래 볼 수 있죠. 있는데 60보다 더 위인 80까지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 8시간 차트에서 얘가 쓰리바닥이 나오면은 일단 22평까지는 가죠. 22평 8시간 차트에서 22평은 2시간 차트에서 82평이죠. 그러면은 22평까지만 딱 놓고 보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고점이 한 개가 생기니까 그 다음 고점 한 번 더 치겠죠. 그러면 이런 눌림에 들어가서 요 반등분을 먹는 전략을 취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군데군데 파동들이 계속 자리를 줍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발라먹고 하다가 큰 차트도 계속 주시를 하고, 그리고 큰 추세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 됐다. 뭐 1봉상에서 혹은 뭐 2일봉, 3일봉에서 갑자기 쌍바닥이 엄청 깔끔하게 나거나 3바닥이 딱 나왔다. 독수리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부터는 매수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죠. 계속 2시간 차트에서 잡든 뭐 1시간 차트에서 타점을 잡았든 1봉 차트에서 계속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면 돼요. 그때는 굳이 그때는 2시간 차트, 1시간 차트 저항 라인에 털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방금 5분봉 소파동에서 쌍봉 나와서 5분봉 소파동 쌍봉, 그쵸. 22평까지 떨어지는 게 이론 맞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12평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 나오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소파동이 나왔다고 해서 소파동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애들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소파동을 보지 마시고 차라리 1분봉 대파동을 보세요. 이러면 너무 확실하게 보이죠. 5분봉 소파동 쌍봉이 1분봉 대파동의 쌍봉이니까 얘가 지금 뭐 올라오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여기 52평 많이 올라와봐야 12평 아마 여기 자리 주면은 숏 들어가서 22평 라인까지 또 들고 가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그쵸? 근데 얘가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까 얘가 또 살짝 들릴 거고, 근데 얘의 힘을 극복하려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뒤에 한 파동 더 빠지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나면은 62평보다 더 떨어져야 돼요. 그 자리가 1분봉에서 122평 자리가 38927, 여기도 38927 라인, 맨날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가 드니까 여기서 양봉이 살짝 나오는데 나와봐야 또 12평에서 숏 들어가야 되니까 절대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기 5분봉에서는 보니까 요 정도 12평, 22평 요 라인 정도인데 그거보다 더 떨어질까? 얘가 계속 못 올라오고 다시 이렇게 꺾이면 얘가 또 꺾여버리겠구나. 근데 이평선 이격도 어떻죠? 이격도가 또 엄청나죠. 그러니까 쌍봉 떴다고 1분봉, 5분봉 소파농 쌍봉 떴으니까 이거 막 죽으러 가자 해가지고 숏 들어가서 막 여기 밑에서 막 숏 잡아가지고 막 쭉 들고 가고 난 여기까지 가겠다 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달 처음 시작하셨구나. 충분히 이 시장도 정복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뭐 10명 중에 1명밖에 성공을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명이 저는 지금 파동에너지 이론, 세가지 시스템 이론 접하신 여러분들이라 생각해요. 자신만의 그런, 결국에는 제가 뭐를 봐야 될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파동이랑 에너지를 봐야 된다고, 파동이랑 힘을 봐야 된다고, 차트에 보여지는 힘, 그리고 차트에 집중을 해야 되고 차트에 보여지는 것 중에서도 힘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차트 분석은 할 줄 아시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트레이딩을 할 줄 아셔야 된다 라는 거, 요거 2개 정복하면 끝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그거대로 그 원칙대로 그냥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